배터리의 여러 가지 뭐 전압, 전류 이런 것들을 M&A를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어떤 특정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포메이션 활성화를 해주는 조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. 이게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긴 뭐 온도, 습도, 뭐 보통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. 네. 장을 담근다고 이제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네. 거기에 대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특성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. 아 이번에 나온 배터리의 특성이 대충 이 정도구나라고 해서 특성 평가를 해주는데 그 특성을 평가해주는 장비가 바로 사이클로 장비가 되겠습니다. 그 원익 PN이 말이에요. 네, 원익 PN이 여기저기 뭐 투자를 엄청 하고 있대요. M&A를 엄청 하고 있던데. 엄청나게 많이 했죠. 최근에 어디 또 했죠? 공시 난 게 있고 공시 안 난 게 있던데. 공신 안 게 있고 안 난 게 있는데요. 네. 일단 뭐 원익이라는 회사는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네. 대한민국 후방산업계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. 그룹사죠, 뭐. 뭐 원익그룹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IPS도 하는데. 있고 뭐. 예. 예. 근데 이제 원익이 배터리 사업을 준비한 거는 좀 됐어요. 네. 2019년부터 했는데 네.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. P&E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2020년 10월에 1,000억 원 주고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죠. 그 회사가 원래 M&A로 좀 많이 컸던 회사니까요. 아, 그러니까요. 뭐. 네. 근데 이제 M&A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죠.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뭐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니까. 아니 근데 이제 SK 대기업군에서는 SK도 그런 식으로 이제 M&A로 계속 네. 기업의 어떤 규모가 커지고 지금도 뭐 엄청나게 그룹 안에서는 M&A죠. 아. M&A. 엄청나게 저걸 하고 있는데 원익도 뭐 M&A 하면서 그쵸. 또 하나의 갈래는 주요한 임원들은 또 삼성에서 이제 모셔오고. 온다라는 건데 어쨌든 P&E 솔루션 인수 성공적으로 잘한 거 아닙니까? 보통 이 기업 하나 인수해서 여기서 이제 그 끌어안으면서 계속해서 뭐 장비 라인업을 늘리든 뭐 이런 방법을 택할 텐데 네. 여기서 수직으로 또 인수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2021년 작년이죠. 11월에 NS 상장사예요. 그러니까 P&E 솔루션도 상장사였고 NS도 상장사였는데 NS를 595억 원 주고 또 이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 것까지가 밖에 이제 뭐 상장사니까 원익 P&E 솔루션이 NS를 NS 그렇죠? 예, 그렇게 인수한 게 알려진 건데 그거는 공시가 됐으니까 알려졌고 뭐 상장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공시 안 한 것 중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먼저 밝힌 게 있어요. 그 네. NS 인수하기 바로 직전에 테크랜드라는 어떻게 보면 좀 2차 1.5라고 봐야 될까요? 뭐 이런 협력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테크랜드 관련해서는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. 테크랜드에 창업하신 분이 지금의 어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의 어떤 그 규모의 경제, 영업이익률을 남기기 힘든 어떤 상황, 그다음에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인 회사를 여러 군데다가 M&A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고 시장에 내놨군요. 네, 그래서 네. 원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제가 알기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좀 민감한데 원익에 처음 찾아갔던 건 아니었고요. 원익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원익 P&E가 10월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. 그럼 테크랜드는 뭐 하는 회사냐?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P&E 솔루션은 후공정의 포메이션,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. 활성화 장비. 예, 활성화 장비. 네. NS도 물론 조립 공정 장비긴 하지만 뒷가스, 그러니까 가스를 빼주는 공정에만 특화되어 있는 회사였고요. 디게싱이라고. 디게싱, 뭐 뒷가싱, 뭐 디게싱이죠. 그래서 요 어떤 맥락이 좀 다른데, 네. 이제 그 즈음 올해 들어와서 또 하나 M&A를 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게 있었습니다. 네. 업계에 좀 소문이 돌아왔는데 그게 바로 삼지전자의 배터리 장비 사업 부문입니다. 삼지전자. 예전에 저희 한번 또 어디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? 네, 삼지전자가 굉장히 1980년에 창업한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. 근데 이제 이 즈음에 창업했던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인프라를 같이 흡수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삼지전자의 가장 큰 작년에 매출이 2조 5천억 하는 회사예요. 네. 그 전에는 1조 넘게 했었고요. 상장사이기도 한데 가장 큰 매출이 바로 전자부품 유통과 통신 중계기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. 네. 90%가 여기서 나왔고요. 네. 이 중에 이제 이 배터리 장비 쪽은 매출이 불과 고작 1% 정도 내외밖에 안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2015년경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비교적 최근 사업이기도 했고요. 네. 근데 이제 무슨 장비를 했냐면 여기가 이제 그 후공정 장비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 포메이션 장비가 있고요. 네. 다른 하나가 사이클러라는 장비가 있습니다. 네. 그 사이클러라는 장비는
배터리의 특성을 평가하는 장비예요. 장비 단가가 좀 뭐 포메이션 장비보다 좀 비싼데 네. 양은 훨씬 적고요. 이 특성을 평가하는 장비를 이 삼지전자가 장비 사업을 하고 있었고, 어떤 특성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겁니까? 배터리의 여러 가지 뭐 전압, 전류 이런 것들을 M&A를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어떤 특정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포메이션 활성화를 해주는 조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. 이게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긴 뭐 온도, 습도, 뭐 보통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. 이게 네. 장을 담근다고 이제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네. 거기에 대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특성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. 아 이번에 나온 배터리의 특성이 대충 이 정도구나라고 해서 특성 평가를 해주는데 그 특성을 평가해주는 장비가 바로 사이클러 장비가 되겠습니다. 이 삼지전자가 주로 했던 게 바로 이 사이클러 장비였고요. 인수했어요. 그래서 인수했습니다. 언제 했어요? 2월에 했습니다. 얼마 주고 했습니까? 그게 안 나왔어요. 안 나왔어요?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이 삼지전자에 근무하고 있었던 네. 이 인력들이 한 대략 20여 명 정도 되고 20여 명 정도 되고 네. 얼마 안 돼요. 얼마 안 사업부에서 조그만 예, 사업부였으니까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2조 원 넘는 매출 중에서 이 배터리 장비와 여러 가지 기타적인 걸 더해서 이 사업부가 배터리 장비 포함인 사업부가 1.3%밖에 안 돼요. 아니 2조에서 1.3%면 작은 것 같지만 이 20명 있는데 네. 그 2조에서 1.3%면 200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안에 이제 뭐 권리, 영업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인수했는데 뭐 이제까지 봐서는 일단 적자를 보고 있던 사업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지금 NS 인수했고 네. 또 어디 인수했다고? 테크랜드 인수. 테크랜드 인수했고 삼지전자 인수했고. 삼지전자 배터리 장비 사업부를 인수합니다. 삼지전자에 네, 삼지전자 장비 인수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네. 인수했고 그 뒤에 두 군데는 공시가 안 됐던 공시가 안 된 겁니다. 거고 얼마 전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인수한 것만 보면 네. 어떤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? 자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 임원들이 대거 가 있어요. 많이 갔던데요. 엄청나게 많이 가 있고 그거는 원익 무슨- P&E 대표도 삼성 SDI 출신이고 지금 얼마 전에 원익 이제 지주사인 원익홀딩스의 삼성 SDI 대표를 역임했던 조남성 사장이 부회장으로 갔고요. 여러 가지 삼성 출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원익홀딩스가 P&E 솔루션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잘 안 됐어요. 아 그래요? 예,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하면 원익의 어떤 뭐 브랜드 인지도, 어떤 뭐 영향력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 SDI가 원익 P&E에 대규모로 발주를 할 어떤 뭐 기대감? 뭐 하지 않겠나 뭐 이런 뭐 식의 어떤 그런 얘기들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잘 안 됐어요. 고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따낸 게 말레이시아 원통형 배터리 라인,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오래된 공장인데 세련만 공장이 여기에 원통형 배터리가 이 소형 배터리 위주로 만들다가 이거를 전부 이제 그 텐진 공장으로 구형 라인들을 전부 철수를 시켰고 그 안에다가 새로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했는데 거기 또 배터리가 라인이 생기니까 포메이션 장비가 필요하잖아요. 여기에다가 장비를 넣었던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삼성 SDI 주력 공장은 헝가리 괴드 공장입니다. 거기가 제일 크다면서요. 여기서 이제 뭐 똑 탈락해 버렸죠. 그 지금 거기는 탈락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삼성 SDI가 투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삼성 SDI의 발주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뭐 저희 뭐 아시겠지만 삼성 SDI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장비사들을 두고 선택하는 구조였다면 네. 특정 장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코스트 리덕션이나 네. 여러 가지 그 원가 절감이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라는 걸로 기조가 바뀐 게 2년 전입니다. 네. 저희가 같이 있을 때 얘기를 들었던 부분들이어서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 EM처럼 양극재 쪽은 합작사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조인을 맺은 거고 장비 쪽이 하나 더 있죠. 이제 필 옵틱스, 네. 필 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. 네. 그럼 다 지분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몇몇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이나 앞단에 있는 전극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아주 큰 기업이 하나 있죠. 한화. 네. 한화의 지금 상당량의 물량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익이 어떤 삼성 SDI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트라이를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한화라는 더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?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카르텔이 더 큰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죠. 거기도 옥경석 대표가 가 계신데 이분도 삼성 출신이시고
그 지금 SDI 쪽이랑도 굉장히 끈끈하다면서요. 굉장히 끈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케미칼이나 하나 솔루션처럼 여러 이제 다른 뭐 지금 반도체도 한다고 그러고요.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장비도 한다고 그러고.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려면 또 실제로 지금 뭐 반도체 삼성 반도체에 그 인력들이 좀 많이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? 아니 얼마 전에도 무슨 패키징 장비 어디죠? 글로벌 오스타트 업체에 또 공급도. 네,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요. 밖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안에 얘기죠. 신수종 사업들을 그 한화의 입장에서 신수종 사업들 그렇죠.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익한테는 엄청난 장벽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왜냐하면 원익하고의 관계는 수평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수직적인 관계죠. 어쨌든 협력사지 않습니까? 네. 하지만 한화랑은 달라요. 한화와 삼성그룹은 굉장히 끈끈하고 여러 가지 삼성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한화가 많이 흡수했고요. 네. 그 중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토탈이나 에너지 사업뿐만이 아니고 한화가 삼성이 가지고 있던 그 뭐 인력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PC 사업을 담당하셨던 이모분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한화의 태양광 사업부에 가셨고 태양광 사업부의 대표로 가셨고 굉장히 양 그룹 간의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.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 원익 이제 그 PN이 크게는 원익 그룹 입장에서는 어떤 한화라는 큰 어떤 그 경쟁사가 된 거죠. 어떤 의미에서 봤어요. 제가 짤막하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. 네. P&E 솔루션, 원익 P&E는 주요 매출 고객처, 그러니까 거래처가 어디입니까? 주요 거래처는 3사 다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SK 근데 SK와 이제 그 삼성 SDI 요 두 군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 뭐 물론 노스볼트도 이제 몇 년 전에 뚫어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 뒤에 인수한 NS는요? NS가 SK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업이었어요. 그러면 그 뒤에 어디요? 테크랜드. 테크랜드. 테크랜드는 좀 2차 아까 말씀 1.5차 뭐 2차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차 협력사에 어디 들어가는지는 파악이 좀 쉽지는 않은데 보통 LG 쪽에 많이 들어갔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삼지전자의 그 사업부는요? SDI요. SDI. 네, SDI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삼성 SDI를 계속 두드리는데 잘 안 열리니까 더 세게 두드리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.